안녕하세요. 중년 중매쟁이입니다. 오늘부터 조금 특별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제가 중년의 인연을 상담하다 보면 이런 말을 자주 듣습니다. 남편이 나한테 관심이 없었어요. 아내는 내 이야기를 들어주지 않았어요. 그런데 이야기를 조금 더 깊이 들어가 보면 그 밑바닥에는 오랫동안 채워지지 않았던 어떤 결핍이 있습니다. 오늘은 그 중에서도 관심의 결핍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실제 상담 내용을 바탕으로 하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여러 사례를 재구성한 이야기입니다. 60대 초반의 한 여성분이 상담을 오셨습니다. 제가 물었습니다. 어떤 분을 만나고 싶으세요? 잠시 생각하시더니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저한테 관심을 가져주는 사람이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제가 다시 물었습니다. 어떤 관심을 말씀하시는 걸까요? 그랬더니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제가 뭘 좋아하는지 물어봐 주는 사람, 오늘 하루가 어땠는지 물어봐 주는 사람, 제가 아프면 괜찮냐고 물어봐 주는 사람, 그리고 잠시 말을 멈추더니 한마디를 더 하셨습니다. 저를 여자로 봐주는 사람이요. 저는 그 말을 듣고 잠시 생각했습니다. 이분이 원하는 건 대단한 게 아니었습니다. 비싼 선물도 아니고 많은 돈도 아니었습니다. 그저 누군가에게 나는 아직도 소중한 사람이다 라는 느낌을 받고 싶었던 겁니다. 이분은 결혼 생활을 아주 오래 하셨습니다. 남편은 성실한 사람이었습니다. 직장 생활도 열심히 했고 가족을 위해 경제적인 책임도 다했습니다. 그래서 주변 사람들은 남편을 좋은 사람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아내의 마음은 달랐습니다. 남편이 나쁜 사람이어서가 아니라 자신에게 관심이 없다고 느꼈던 겁니다. 새 옷을 입어도 별 반응이 없고 머리를 바꿔도 잘 몰랐습니다. 무슨 일이 있었는지 이야기를 해도 대충 듣고 넘어가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처음에는 괜찮았습니다. 아이들이 어렸으니까요. 먹고 살기 바빴고 아이들 키우느라 정신이 없었습니다. 그렇게 10년이 지나고 20년이 지나고 아이들이 모두 독립했습니다. 그런데 그때부터 아내는 이상하게 외로워졌다고 합니다. 집에는 부부 둘만 남았습니다. 그리고 어느 순간 이런 생각이 들었다고 합니다. 나는 이 사람과 이렇게 오래 살았는데도 정작 이 사람에게 관심을 받지 못했구나. 그러던 어느 날 새로운 사람이 나타났습니다. 그 사람이 특별히 잘생긴 것도 아니고 엄청난 재산이 있었던 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한 가지가 달랐습니다. 오늘 무슨 일 있었어요? 그때 아프다고 했던 건 괜찮아졌어요? 그 옷 잘 어울리시네요. 말씀하실 때 참 재미있으세요. 아주 사소한 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여성분에게는 그 말들이 굉장히 크게 다가왔습니다. 어느 날 그분이 저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 사람이 저를 여자로 봐줬어요. 저는 그 한마디가 참 인상적이었습니다. 그 사람에게 끌린 이유가 단순히 그 남자가 좋아서만은 아니었던 겁니다. 오랫동안 잊고 있었던 자신의 모습을 그 사람이 다시 발견해 준 겁니다. 나도 아직 누군가에게 매력적인 사람이구나. 나도 누군가에게 관심을 받을 수 있구나. 그런 감정이 한꺼번에 찾아온 겁니다. 여기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 여성분은 왜 그 사람에게 그렇게 끌렸을까요? 어쩌면 그 사람에게 특별한 무엇인가가 있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상담을 해보면 더 중요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오랫동안 부족했던 관심을 그 사람이 채워주었기 때문입니다. 사람은 오랫동안 부족했던 것을 누군가에게서 받게 되면 그 감정을 굉장히 크게 느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저 사람이 정말 좋아서인지 아니면 내가 너무 외로웠던 것인지 스스로 구분하기 어려울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혼 후 새로운 인연을 찾는 분들에게 제가 꼭 여쭤보는 것이 있습니다. 전 배우자에게서 가장 부족했던 게 뭐였습니까? 누군가는 대화라고 합니다. 누군가는 존중이라고 합니다. 누군가는 애정 표현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오늘 이야기한 분처럼 관심이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걸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내가 무엇이 부족했는지 모르면 다음 사람을 만날 때도 엉뚱한 조건만 보게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돈이 많았으면 좋겠다. 외모가 좋았으면 좋겠다. 직업이 좋았으면 좋겠다. 물론 이런 조건도 중요합니다. 하지만 그것만큼 중요한 게 있습니다. 이 사람이 나에게 어떤 관심을 보여주는 사람인가? 이것도 꼭 봐야 합니다. 그리고 한 가지 조심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관심과 간섭은 다릅니다. 하루 종일 어디 있는지 확인하고 누구를 만나는지 묻고 내 생활을 통제하는 것은 관심이 아닙니다. 진짜 관심은 상대방의 삶을 존중하면서도 나는 당신이 궁금합니다 라는 마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내 이야기를 들어주고 내가 좋아하는 것을 기억하고 내가 아팠다는 말을 기억해주고 지난번에 했던 이야기를 다시 물어봐 주는 것, 어쩌면 이런 작은 관심이 중년 이후의 인연에서는 굉장히 중요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인연을 찾는 분에게 제가 꼭 드리고 싶은 말이 있습니다. 좋은 사람을 찾으려고만 하지 마세요. 그 사람이 나에게 어떤 관심을 보여주는 사람인지 보십시오. 그리고 나 역시 그 사람에게 관심을 줄 준비가 되어 있는지도 생각해 보십시오. 인연은 한 사람이 일방적으로 받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관심은 주고받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이혼을 경험하신 분들에게 한 가지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전 배우자의 잘못만 떠올리지 마시고 한번 이렇게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그 결혼 생활에서 가장 부족했던 것은 무엇이었을까? 돈이었을까요? 대화였을까요? 존중이었을까요? 애정 표현이었을까요? 아니면 오늘 이야기한 것처럼 관심이었을까요? 그 답을 찾는 것이 어쩌면 새로운 인연을 찾는 첫 걸음일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다음 사람을 만났을 때는 그 사람이 나를 얼마나 사랑한다고 말하는지만 보지 마십시오. 나에게 관심을 갖고 있는 사람인지 보십시오. 그리고 나 역시 그 사람에게 관심을 갖고 있는지 돌아보십시오. 어쩌면 좋은 인연이란 거창한 조건을 갖춘 사람이 아니라 오늘 하루 어땠어요? 라고 물어봐주고 내 이야기를 들어주고 나를 한 사람의 남자와 여자로 바라봐주는 사람인지도 모릅니다. 이상 중년 중매쟁이였습니다. 다음 이야기에서는 이혼 뒤에 남은 또 다른 결핍, 대화의 결핍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계절이 한 번 더 지나간 자리 깊어진 눈빛 속에 서두름을 내려놓죠.
굳게 닫힌 문틈으로 스며드는 빛 조심스레 건네는 마음의 온기입니다.